문장 오형식이 그렇게 조잡해서 실제 영어 문장을 만들거나 담을 수 있는 분류함이 아니라면 진짜 조직적인 체계함, 분류함이 있을까? 있습니다. 현대언학에 그 답이 있습니다. Noam Chomsky. 촘스키 들어보셨죠? 이 촘스키는 1957년 언어혁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걸 촘스키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언어학적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현대언어학을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죠. 예, 현대언어학은 엄청나게 방대하고 전문적인데 이걸 우리가 막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가장 간단한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촘스키가 나왔던 시절에 주도적이었던 건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 이 이제 학계를 주도하던 때입니다. 이 스키너의 행동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은, 정신은 Tabula rasa. 비어있는 서판, 깨끗한 석판 같은 거다 이거죠. 자, 이거는 이 스키너의 주장이 아니라 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쭉 내려오던 토마스 아퀴나스나 로크가 이야기했던 이 전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한 인간의 정신에 자극이 주어지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강화가 일어나서 인간의 행동이 만들어진다. 인간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근데 여기 이제 촘스키가 나타나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인간에게는 내재된 타고난 언어 능력이 있다. 인간에게는 보편 문법이란 게 있다. 이게 내재된 것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촘스키가 처음 밀고 나왔던 게 바로 이 구구조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수학 같은 원리로 인간의 언어를 설명하고 이걸로 우리가 무한수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보편 문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론을 표준이론, 확대 표준이론, 지배 결속이론, 그 다음에 원리 매개 변인이론, 그리고 요즘에 최소주의 프로그램까지 발달시켜 나간 겁니다. 이 촘스키의 주장은 이 인간의 이 보편 문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촘스키 안에서 크게 보면 이제 촘스키 안이지만 이 촘스키에 반대하여서 여기에 반대해서 이런 해석 의미론에 반대해서 생성 의미론 같은 반대되는 그 분파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해서 이 안에서 이제 촘스키 안은 아니지만 LFG라든지 HPSG 같은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학문이 이제 발달하면서 반대되는 분파들이 나오고 서로 이제 경쟁하고 싸우면서 학문이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촘스키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아까 행동주의 심리학이 발달했다 그랬는데 이 심리학에서도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과학이 발달하는데 이 촘스키에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 인지과학하고 연결되면서 인지언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스키도 엄청난 진화를 거치면서 발달하고 촘스키 안에 있지만 촘스키에 반하는 그런 이론들도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인지문법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시대가 되면서 전혀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또 다른 혁명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콜포스 언어학입니다. 도대체 몇 퍼센트 이 언어를 이런 구조를 쓰는가, 이런 장치를 쓰는가, 이걸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5세기부터 쭉 영어가 어떤 식의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이까지 왔는가를 보여주는 통시 언어학이 통사론하고 결합돼서 발달합니다. 구조적으로, 의미적으로, 기능적으로, 그 다음에 통계치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언어를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정말 전혀 다른 시대를 열어준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3,000권 이상의 책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책들이 하나하나가 엄청납니다. 하나를 넘길 때마다 정말 엄청난 감명을 받았던 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책은 이 콜포스 언어학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이 책이 없었으면 어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자, 이런 이 보편 문법을 추구했던 이 촘스키의 이 언어학에서 이제 이 쭉 발달한 이 언어학은 이론 언어학이죠. 이 이론 언어학은 너무 매혹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 정말 한국인인 우리가 영어라는 전혀 다른 언어를 우리 몸에 붙일 때 필요한 가장 간결하고 조직적인 방법론,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죠. 수영의 영법과 같은. 근데 그러려면은 이 구조, 의미, 통계, 역사 이 4개를 다 통합해서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적인 체계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저에게는 30년 넘는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정말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응용 언어학, 이 응용 언어학을 하려고 그러면 이 4가지를 전체를 알고 실제 현장에서 먹여보고 그 효과를 봐야 되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행복하면서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14세기의 철학자였던 오컴은
불필요한 것들 모든 가정을 다 잘라낸 게 진리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이 이론 언어학은 너무 방대하죠. 엄청나게 방대하고 전문적이고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실용성과 효율성이라는 이 면도날로 이것들을 가지를 쳐내서 가장 간결한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로 완결되는, 제가 찾아낸 키워드는 위치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유닛입니다. 그리고 리듬, 원리인데 이건 사실 이제 하나의 집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자, 제가 찾아낸 간결한 원리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